안녕하세요. 옛 성현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절의 이의와 음양사상, 그리고 절하는 횟수, 그리고 남자가 하는 절의 종류와 절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여자가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을 해야 될 때는 엄청 많더라고요. 또 조금 있으면 추석이라서 어르신들도 뵙고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차례도 지내야 하는데 이때 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많은 예절 가운데도 상대편에 대한 공경과 반가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예절이라고 했죠. 여자의 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남자 절의 종류와 방법을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절의 종류를 한번 보면 여자가 하는 절의 종류도 물론 남자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자는 작은 절, 보통 절, 큰 절, 매우 큰 절로 나누는데요. 작은 절은 초래 또는 반절이라고도 하죠. 우더런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한 답배시에 하는 절이랍니다. 그리고 보통 절, 이건 행례나 평절,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절이죠. 학렬이 같은 사람, 관직의 품계가 같은 경우에 하는 절이랍니다. 그리고 큰 절, 이건 진례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절을 해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 행사에서 하는 절이랍니다. 그리고 매우 큰 절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배례라고 하는데요. 관, 혼, 상, 제, 수연, 고희 이때 하는 절이랍니다. 그리고 절하는 기본 횟수도 한번 보면 남자는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최소 양수인 한 번을 하고요. 여자인 음이기 때문에 최소 음수인 2번 절을 한답니다. 그리고 산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본 횟수만 하는데 죽은 사람이나 의식 행사에서는 기본 횟수의 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맞절도 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정중하게 맞절을 하는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하석에서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우더러는 상석에서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난답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이겠죠. 답배의 요령도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하여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서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끝낸답니다. 그리고 절하는 방법은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절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한국다도협회에서는 여러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절을 종합하여 가장 아름답고 다합한 절을 사용하고도 있답니다.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여자가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류별로 알아볼까 합니다. 여자의 큰 절은 숙배라고 하지요. 여자의 큰 절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또는 혼례나 상례, 제례 등의 의식 행사에서 절하는데요. 대개 재배를 하며 혼례 때 시부모를 처음 뵐 때도 한답니다. 사당 참배나 제사 때에는 반드시 사배를 하는데요. 이때 수모라고 하여 2사람 또는 1사람이 겨드랑이 밑을 부축해 주는 일이 많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오늘날 통용되는 큰절의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큰절의 절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린답니다. 이때 겨드랑이가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고개를 숙여서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인답니다. 이때 엄지 안쪽으로 바닥을 볼 수 있게 해야죠. 그 다음은 사진처럼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어앉는답니다. 그리고 또
오른발이 아래가 되게 발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답니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래 꿇어앉지 않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며 앉기도 하지요. 다음 윗몸을 반쯤 약 45도 앞으로 굽히고요. 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머리를 너무 깊이 숙이거나 머리에 얹은 장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손끝을 바닥에서 뗀답니다.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으지요. 그리고 나서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내리며 고개를 반듯하게 세운답니다. 다음 여자의 평절인데요. 평배라고도 하죠. 먼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공수한 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무릎을 먼저 꿇어앉고요.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오른발이 아래가 되게 발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절차 대신에 한쪽 무릎을 세우며 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숙이죠.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모아서 손끝이 그러니까 양옆을 향하게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댄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윗몸을 반쯤 약 45도 앞으로 굽히고요.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어깨가 치솟아 목이 묻히지 않도록 팔굽을 약간 굽혀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면서 두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내지요. 그리고 나서는 사진처럼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손끝을 바닥에서 뗀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으고 다음 공수하고 원위치를 취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죠. 그리고 여자의 반절, 반배입니다. 여자의 반절은 평절을 약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답배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낮은 사람이면 남녀 모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손바닥을 짚는 것으로 답배를 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절을 대신하는 음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절을 할 수 없을 때 간단하게 나타내는 동작인데요. 따라서 어른을 밖에서 뵙고 음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 한답니다. 요사이는 경례를 음례 대신 하지만 유교적 의식 행사에서는 음례를 하고 있답니다. 음례에는 상음례, 중음례, 하음례가 있는데요. 상음례는 높은 어른께 눈높이만큼 공수한 두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들어 올리는데요. 이때 팔뚝은 수평이 되게 한답니다. 중음례는 입 높이로 올리는데 어른에게나 같은 동년배끼리 하죠. 하음례는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만큼만 올리는데 아랫사람의 음례에 답례할 때 하는 것이죠. 다음은 여자가 한복을 입었을 경우에 작은 절, 평절, 큰 절, 매우 큰 절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작은 절이나 평절, 큰 절의 경우에는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앉고요. 그 다음에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옆에 놓으며 머리를 깊이 숙이고 절을 하는데요. 작은 절의 경우에는 15도 정도 조금만 숙이고 평절은 한 30도 정도, 그 다음 큰 절은 45도 정도로 정중히 절을 한답니다. 그리고 매우 큰 절은 평자세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고 두 발바닥을 모으고 매우 깊게 절을 하는데요. 단 상례 때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고 매우 깊게 절을 한답니다. 다음 양장을 입었을 때 절하는 방법으로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는 오른쪽 발이 왼쪽 발 위로 오게 한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쪽에 모으고 가볍게 머리를 숙이는데요. 작은 절은 한 15도 정도,
평절은 한 30도 정도 좀 더 깊숙이 숙여 절을 한답니다. 그리고 큰 절의 경우에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옆에 놓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절을 하는데요. 절은 한 45도 정도 한답니다. 그럼 매우 큰 절 벨에는 머리를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의 깊숙한 절을 한답니다. 다음 고두배인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임금님께 큰 절을 하는 경우에 공수한 손을 풀어서 두 손을 벌려 바닥을 짚으며 절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임금님께 하는 고두배로서 현대에는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고구려 절이 있는데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예를 드리는 것을 현고구려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른 때와 달리 다리를 벌리고 앉아 큰 절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언제나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 쪽으로 통일되는 추세랍니다. 지난 시간에 절하는 종류도 큰 절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직계 존속과 백숙부모, 정조부모 등 8촌 이내 어른들에게 하는 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평절은 맞절을 해야 하는 사이에 하는 절로 내가 절을 했을 때 나에게 답배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선생님이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제간, 친구 사이 하는 절이죠. 절을 받는 우더른이라 할지라도 평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절을 해야 한답니다. 지난 시간에 남자가 하는 절의 종류와 절하는 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여자가 하는 절의 종류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남지 아니한 추석날 절하는 종류와 요령도 잘 숙지하셨다가 참고하시고요. 절도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절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